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테슬라를 중점으로 이렇게 하얀마음님께서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걸 기점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본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가 꼭 정답은 아니고요. 흔히 이제 저도 하는 실수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은 되게 균질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고 적당한 연봉 밴드가 있으면 다 뭐 예측되는, 뭐 국룰이라고도 하죠. 그런 게 존재하는 나라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다양하고, 연봉도 그렇고 인종도 그렇고, 그 연봉도 이제 캐시 밸류로 따지기도 어렵죠. 정말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텍스 크레딧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케바케인 나라다. 그걸 좀 감안하시고, 각각 개인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셔도, 가끔 이 텍스 크레딧, 전기차 텍스 크레딧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하신 분의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혹은 남겨주셔도 짤막한 상황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미국은 다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얀 마음 있게 감사합니다. 요걸 또 기점으로 다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 시장이 좋아서 고금리를 더 저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텍스 크레딧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취업 시장은 좋고 고금리지만 사실 이렇게 전기차 사라고 돈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돈을 빨아들이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지급하려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제 로우 인컴도 전기차를 사는데 $7,5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가 아닙니다. 아마도 내년일 겁니다. 이게 거의 90% 이상 확정적인데 내년부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텍스 크레딧의 제도는, 그러니까 제가 낼 세금을 깎아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텍스 파일링을 해봐야 하는 거죠. 물론 기사들은 긍정적으로 됐죠. 이제 로우 인컴이신 분들도 $7,500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딜러와 합심해서 텍스 파일링 때가 아니라 내년부터 살 때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지어한 건 맞는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엄청난 홈워크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머리가 터집니다.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알아도 있어도 알기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자에 준하면서 좀 이제 이걸 깨어 있고 이걸 읽어서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으신 분들이 더 쉽게 타먹는, 그래서 앤드류 양 같은 정치인들은 야, 이거 너무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효과가 잘 안 가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좀 뿌리자, 그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이런 거 타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거의 고소득자들이 더 이렇게 타먹으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는 뭐 무제한으로 풀린 거냐? 그거 아닙니다. 읽어보면요, 여전히 인컴 리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컴이 높으면 못 받죠. 너 인컴 높은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이걸 받으려고 하냐? 이게 그로스 인컴이 아니라 마기죠. 어드저스트 그로스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공제라든지 저게 딱 그로스가 아니라 이제 뺄 건 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각각이 라이프타임 이벤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와이프가 좀 쉴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의료비든 각자 본인한테 해당되는 텍스 이젬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알아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너무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답을 해드리려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다시 한번 정말 공신력 있는 NPR이든 AP든 얘기하듯이 소비자가 여전히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본인이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네가 공부해서 너가 이게 해당되는지를 증명해야지 왜 정부가 돈을 일괄적으로 꽂아주냐라는 느낌이 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편해진 거는 딜러가 개입돼 있어서, 딜러도 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딜러하고 합심해서, 그럼 딜러가 좀 더 협조적이겠죠? 근데 지역별 딜러들 중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페이퍼웍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작업을 해야 될 게 가뜩이나 힘든데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회피하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잘못된 뉴스가 나가는 거는 인컴 캡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살 때 받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텍스 파일링 했을 때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도로 토해내야 되고요. 심지어는 페널티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예, 머리가 터집니다. 예, 기사를 읽어보거나 커뮤니티나 읽어봐도 다들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타먹으려면. 그래서 정말 쉽지가 않은 제도입니다. 진짜 미국은 정말 깝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적응됐다 여기 오면은 정말 느려 터지고 비효율적이고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그게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소득층은 사실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소득이 낮으면요. 그래서 이미 2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났죠. 그러니까 이런 $7,500 중앙정부 텍스 크레딧을 못 받아도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로우 인컴이면은 $27,000, 이제 $7,500까지 더해주면은 사실상 모델 3가 공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but it's not easy money. 이게 중요한 거죠. 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해당이 되는 거를 여실히 잘 서류를 잘 준비해서 그러니 회계사라든지 이런 텍스 파일링 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반드시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이게 생각보다 해보면 복잡하다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 더 얘기해서 계속 고소득자들 많은데 해당 사항이 저도 없는 그렇죠. 그런 말을 좀 조심해야죠. 여기 대부분 부자분들, 고소득자분들은 주식 부자입니다. 기본 월급은 그렇지가 않죠. 그거는 개인 간 어떤 컨트랙을 가졌냐, 자기가 연봉 협상을 어떻게 했냐. 근데 만약에 진짜 그쵸, 이런 고소득을 다 현찰로 받으시면 부럽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물론 이제 부부가 다 벌면 넘기도 여전히 쉬운 편이지만 뭐 그게 스탁 옵션일 수 있고 물론 뭐 대기업들의 스탁들은 거의 뭐 현찰같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어쨌든 개인별로 어떻게 엑서사이즈 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또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일론 머스크도 세금을 언제 많이 냈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팔 때 옵션 행사하고 다 그런 이벤트들이 아까 얘기한 다 공제가 들어가서 조정된 금액이지 내 연봉이 딱 이거니까 내 토탈 패키지가 이거 넘으니까 해당 안 된다라고 단순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슨 실리콘밸리가 공무원도 아니고 항상 인사 이동이 잦고 여기 이렇게 쉬운 동네가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걸 여기 와서 여실히 더더욱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리가 올라가면 그에 따른 책임감도 올라갑니다. 물론 아닌 운이 좋은 그런 경우도 당연히 세상 살다 보면 SNS 발달로 그런 거에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 실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뒷구멍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도 알지만 제 경험상 본인의 실력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연봉을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길어지면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여기 고소득자인데 이런 거를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또 타먹기가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댓글에도 남겨주셨지만 이런 거를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니고 이런 걸 타먹어야 부자가 되고요. 아니 시장을 보십시오. 이거 해준다고 재고가 지금 테슬라 재고 보면 모델 X나 S는 해당이 안 되지만 X 보십시오. 뭐 땅에 꺼지고 지금 아우디라든지 벤츠 엄청나게 할인하지 않습니까? 뭐 몇만 불은 기본 2만 불도 할인하는데요. 저도 관심이 없던 모델 X를 이렇게 지르게 되고 저도 뭐 물론 붙어봐야 알겠지만 파일링을 해봐야 알겠지만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제 로우 인컴도 되기 때문에 참 이 각종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하면 그러니까 전기차 친화적인 데서는 소득도 낮으면은 저거까지 얹어져서 이거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얀마음께서 남겨주셨듯이 이걸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현재 재고를 털면서 모델 3 하일랜드나 모델 Y 주니퍼를 준비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모델 3 하일랜드 유럽은 벌써 주문이 가능하고요. 미국도 내년 초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고 터는 거죠. 지금 기사들 월가나 이런 데 보면은 단순히 가격 깎았으니까 잘 안 팔리는 거 아니냐. 뭐 반은 맞고 저는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이 그래프를 설명했을 때 가격이라는 게 수요에도 영향이 있지만 공급을 더 많이 해서
그렇죠. 수요보다 초과하는 공급을 생산해서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는 거고요. 테슬라는 시장을 확대하고 싶어 하니까요, 여전히. 그리고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경쟁사도 제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경쟁사도 엄청 깎고 지금 전기차 잘 안 팔리는 거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한국 같은 분위기 지금 아이오닉 5나 현대기아차 전기차 잘 안 팔린다는 기사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런 상대적인 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회사들이 그렇다고 뭐 망할 회사들은 아니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얀마음께서 좋은 의견 남겨주셨듯이 지금 재고를 털려고 하고 더군다나 지금 인벤토리를 제가 모델 3를 확인해 보니까 할인해 주던 게 가격이 조정이 되고 그 할인폭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격이 정상화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다시. 지금 옛날 그 할인하던 거, 옛날도 아니죠. 며칠 전 할인하던 것도 다 사라졌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모델 X를 산 게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1억대가 넘는 차들은 사면은 감가가 바로 됩니다.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라 벤츠, BMW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사면 바로 감가가 시작이 되거든요. 엄청 크게. 근데 모델 X는 제가 이번 기회에 모델 Y를 팔면서 그 밸류를 알아보니까 오히려 심지어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깎으셔서 테슬라가. 굿딜인 건 명확한 거죠. 거기다 저는 FSD까지 트랜스퍼를 받았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굿딜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과소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안 사는 게 더 돈을 절약하는 길인데 테슬라 주식을 이거나 뭔가 좀 더 좋은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차를 지르는 하여튼 굿딜은 맞다. 차만 보면은 굿딜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Y를 파는데 몇 가지 또 팁을 이렇게 드리면요. 반드시 팩토리 리셋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폰 리셋하고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거나 팔듯이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립니다. 물론 테슬라가 이걸 원격으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하게 꼭 팩토리 리셋을 하시고 그리고 데이터를 클리어링 하시는 걸 저도 적극 권장합니다. 근데 웬만큼 아는 큰 회사들은 이미 그 과정을 알아서 카맥스 같은 경우도 잘 해주더라고요. 그나저나 카맥스는 이제 로우 인컴도 이 $7,500를 풀로 받을 텐데 제 차를 그렇게 비싸게 사가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정말 복잡하고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사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시장이 있다라는 걸 저도 얘기를 했었죠. 불과 이틀 전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잘 팔았네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하여튼 시장이 정말 이렇게 급변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려던 저를 그렇게 가격을 높게 정말 쳐주던 시프트라는 회사는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뭐 사실상 파산인데 어쩐지 그렇게 비싸게 차를 사주어서 고마웠지만 좀 이런 고금리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지도 않고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여전히 이런 식으로 뿌리는 면도 있고 걷어들이는 면도 있어서 요즘 SNS 발달도 있고 정보가 워낙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예나 지금이나 페드가 물론 욕먹는 자리니까 디폴트로 욕먹는 자리인 걸 감안하면 잘 하고 있고 안 좋아지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애매모호한 상황이 계속 가지 않을까. 물론 고금리에 여기 미국의 정치인들도 얘기하기에 미국은 견고하지만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지죠. 근데 미국 정치인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않겠죠. 그게 좀 위험한데요. 미국도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샌프란시스코의 자산이 특히 부동산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망할까요? 샌프란시스코가 큰 도시인 건 맞지만 미국의 큰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미국엔 그런 도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디트로이트까지 막 비유를 하시는데요. 리모트로 일하는 재택근무라든지 또 고용 환경, 일하는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좀 힘든 면이 있는 거지. 여전히 샌프란시스코에 AI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일론 머스크를 따라 보죠. 일론 머스크는 본사도 텍사스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테슬라에. 그런 분이 트위터의 본사를 샌프란시스코에 남겼습니다. 왜 남겼을까요?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그렇게 최악이라면
그리고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밝히기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본사 옮겨주면 혜택 많이 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에 남겼습니다. 왜 남겼을까요? 이득이 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세금뿐만 아니라 인재 수급이라든지 다른 면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이런 기업은 여기 남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도 본사는 텍사스로 옮겼지만 여전히 엔지니어링 팀, 오토파일럿 팀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연구하는 개빈 뉴섬의 주지사 말을 따르면 엘리트들은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이런 말을 참 엘리트들은 여기 남는다라는 거죠. 좋은 사람들은 똑똑하고 왜 남겼겠습니까? 그렇게 망할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산의 조정은 이 고금리에 당연히 오겠지만 엄청나게 저 폭발적인 성장 잘 나간다는 걸 얘기하는 게 다시 한번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지극히 제 생각이고 조정이 특히 샌프란시스코 한정으로 오겠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이나 상권들이 산호세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베이에리어는 정말 큰 지역입니다. 일부 타격은 있고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망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는 사실 기업들이 다 나가고 영향이 컸죠. 그 핵심 기업들이 다 망해버렸으니까.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런 제도 변화 하에 재고도 털면서 다음 버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보 약간 후퇴라고 할 수 있겠죠. 2보 전진을 위한 공장을 좀 다운시켜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물론 대부분 당연히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아예 웨이 오버로 넘어버렸기 때문에 가능성이 1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쵸 이런 건 쳐다보지 않지만 어떻게든 아니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주변에 보니까 이거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만 하더라도 아직 기사에도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이거 절대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받기도 어렵지만 받는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이렇게 언급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토탈적으로 현재 미국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용적인 면도 다시 한번 아까 이제 모델 Y 팔면 얘기해서 여기서 좀 제가 뉴욕타임즈 기사도 좀 가져왔는데요. 고용이 그러면 무너져야지 금리를 내리겠죠. 근데 고용이 왜 탄탄하냐면요. 이 이민자 국가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이민자가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이건 지극히 제 생각이지만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바이든이 된다 한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다시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전임자가 이미 땅땅땅 해서 돌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온다 한들 전기차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줄이게 하겠죠.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도 이걸 굉장히 딜레이를 시켰고 방법이 없다고는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유권자가 뭘 원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역시도. 근데 이 캘리포니아도 그렇지만 여기 님비 현상 정말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그런 일은 잘 안 하려고 하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성장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민자들이 기여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동반 성장이 가능했고 서로 윈윈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민자들이 오면서 당연히 잡을 뺏어가니까 지금 노조도 엄청나게 파업을 하고 아주 좀 놀라운 게 한국 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인도 애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인도 사람들도 지금 남미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미국을 엄청나게 이민을 오려고 하는데 아니 같은 인도 사람들끼리도 지금 누굴 받네 안 받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조는 정말 엘리트만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기조를 서슴없이 자기가 이 사다리를 탔다고 그걸 같은 부분인데 물론 영주권을 받으시거나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많은 한국 분들이 오셔서 한국인 커뮤니티가 커져서 그 전체 집단이 커져서 오는 이득을 저는 좀 기대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낮게 되면은 다른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 직격탄을 때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민자들이 이민을 반대하는 여기 이제 정착하신 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민에 대해서 반대 정책을 근데 대놓고 얘기를 못하죠. 이것도 샤이 바이든, 샤이 트럼프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자기 일자리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일지언정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째 이민자 국가로 설립된 나라가 이민을 점점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여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이민자들이 근데 그렇게 유입이 안 되면은 이 큰 나라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지금 서비스업이 난리지 않습니까? 의료계도 파업하고 참 거기에 돈을 많이 주면 사람이 많이 가겠죠. 돈을 많이 안 주면서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여태까지 이민자로 그게 됐는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얀마음께서 좋은 의견 남겨주셨듯이 고용 분위기는 참 이 MMO하고 뭔가 안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는 계속 나지만 고용은 여전히, 그래서 공급이 끊겨버려가지고요. 기본 수요는 항상 있는데 공급이 굉장히 끊긴 거죠. 예, 그래서 이렇듯 바이든 대통령이 와도 물론 추방을 잘 안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전임자는 그냥 막 추방시켰죠, 오자마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가 오면은 이렇게 좀 그래도 미국 땅에 좀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해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쫓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찌됐든 저렇게 유입되던 분들이 이제 많이 가뜩이나 줄었는데 더 줄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도 은퇴하고, 그래서 고용 시장은 어찌저찌 이게 누그러뜨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 안에 퀄리티를 따져서 하루에 뭐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들 여튼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닫아지면서 고용 시장은 계속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분위기는 참 요상합니다. 요상하게 높은 편인데 안 좋은 위기도 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텍스 크레딧도 이번에 바뀌어서과 더불어 이제 하얀마음님께서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